자, 가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쯤에서 우리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 접점을 상당히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우리 홍지연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그럼 두 번째 이 키워드는 또 어떤 걸까요? 오늘은 코스피가 너무 강해서 거진 다 코스피입니다. SK그룹주가 오늘 이 두 번째 키워드로 차지를 했는데,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 CMO 기대감, 또한 그간 좀 못 갔던 SK바이오팜이 코스피 지금 200 지수에 뭐 편입이 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SK그룹주가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새로운 이슈가 오늘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봐요. 그냥 뭐랄까요, SK 관련 자체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 거 흐름과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SK가 전반적으로 오른 것 같은데, 이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보세요? 일단 SK그룹 자체만 두고 네. 봤을 때는 SK그룹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슈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좀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자면은 LG 움직여줬죠. 네. 그죠? 그리고 삼성도 꾸준하게 치고 올라와주고, 네네. 그리고 좀 물론 조정이 오고 있지만 움직여줬죠. 그리고 이제 뭐 가타부타 뭐 이런 아까 이야기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 상위 네. 랭커들, 한마디 상위 랭커들 이런 종목도 다 움직여줬죠. 근데 SK 같은 경우는 사실 SK 바이오 쪽 말고는 크게 막 등락률을 보여준 쪽은 이게 없어요. 뚜렷하게는 없죠.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강세일 때 SK 하이닉스는 계속 이제 지지부진했었고요. 물론 이제 SK 이제 지주사 SK로만 두고 봤을 때는 물론 좀 상승이 나왔지만 그마저도 그대로 딱 주가가 그대로 빠지면서 눌림이 좀 와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반도체 시장의 강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진했죠.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럼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SK 그룹주 중에서 뭘 공략을 해야 될까요? SK그룹주 내에서요. 아무래도 백신 쪽 아닐까요? 제가 지금 그렇게 설명했는데 또 백신이라고. 백신은 움직여 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SK하이닉스가 이제 갈 시기다. 제가 아까 저가 매수로 기회를 벌어 그랬잖아요. 아. 자, SK 하이닉스는 제 계속 머릿속에 떨어지고 지금 있잖아요. SK바이오팜밖에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지금 또 이제 불나방이 지금 또 네네네. 개미 불개미 지금. 또 지금 마이너스 당하려고 또 이러고 있네요. 지금 또 네. 혼나시려고 그러시고 지금 또 네. 추경돼서 안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 계속 움직이지 못했고 반도체 강세가 왔음에도 뚜렷하게 움직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만 원대 지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떨어지더라도 계속 그 정도의 지지 형성하고 있죠. 네. 그 한마디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계속 이제 순환이 돌아주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고 음봉 포지션을 조금씩 모아가면 정말 좋은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갖고 SK 하이닉스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SK 그룹주 내에서의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끄는 주도의 업종 그리고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 홍지연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마 태풍이 차지했습니다. 요즘에는 수해 복구 관련주라는 이름이 생겼더라고요. 이 뭐 장마, 이 태풍 관련주가 이름만 좀 바뀐 건데요. 정말 오랜만에 긴 장마가 왔고 이 태풍이 왔습니다. 이미 사망과 실종자가 지금 50여 명이 발생하고 수많은 수재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단순히 테마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뭐 계속적으로 장마가 되진 않겠지만요. 14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늘 이쪽 섹터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그래도 오늘의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는 게 상당히 기분적으로는 찜찜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태풍 관련주 쪽으로 전략 말씀하시는 네, 거죠. 수해 복구. 오늘 특히나 이 59년 만에 여당에서 이 수해 관련해서 뭐 4차 추경을 하겠다 이런 이슈까지 나왔거든요. 추경이 뭐 근데 사실
뭐 지금 주장은 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이거 자체가 이슈는 맞죠. 이슈는 맞는데 경기 민감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양면성이 있는 거고 추경이라는 게 태풍 수혜주라든가 장마 수혜주라든가 이런 쪽에 네네. 당연히 호재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으로 예산을 밀어준다는 소리니까. 그런데 이 추경 자체로 보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꾸준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지금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패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서 풀어도 달러 다시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를 찍어내서 풀면은 이거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가는 지름길밖에 안 되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실은 경기에 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했을 때, 자 추경이 계속 나온다.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는 태풍 수혜주 지금 찜찜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태풍 수혜주 쪽으로 이슈가 돼서 잠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럼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가 네. 이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결국은 지수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직접적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은 6개월 제가 이라 그랬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 실물 경기가 이제 앞으로 6개월 뒤에 이제 우리한테 어느 정도 타감이 오고, 그리고 이제 서민들한테 이제 그 현실감으로 느껴질 정도가 된다면 1, 2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업들한테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그 직접적 타격을 받는 실적 발표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네. 이 뭐랄까요, 장마 태풍과 관련된 사실 폐기물주나 이 비료 쪽도 흐름이 좋았던 만큼, 그러면 이 섹터와 관련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게 좀 오히려 좀 정답일까요? 자, 비가 언제 그칠 줄 아세요? 그 혹시 일기예보 믿으세요? 못 믿으시죠? 그죠? 너무 그렇게 제대로 팩트를 때려주시면. 자. 네. 이번에 일기예보 이 확률이 지금 너무 낮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 시장, 근데 차라리 오히려 더 잘 된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 일기예보가 100% 들어맞는다. 네. 그러면 이 주식 시장에서 적어도 장마 태풍 쪽으로 혹은 여름 테마주 쪽으로 혹은 뭐 계절 테마주 쪽으로 이런 테마주 있잖아요. 되게 그 예보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날씨와 연관 있는 이런 그런 그런 테마주들 공략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만약에 일기예보 기상청이 정말로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주 일기예보 뜨자마자 거기에 수급이 몰려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들도 일기예보가 잘 맞지 않는 걸 아니까, 아닌 걸 아니까 거기에 수급이 안 몰리는 것 뿐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런 수혜주들을 공략할 때에는 결국은 비가 더 오냐 아니면 피해가 더 많냐, 피해가 더 나오냐 안 나오냐, 혹은 비가 더 많이 오냐 안 오냐, 태풍이 강하냐 안 강하냐, 그럼 태풍의 피해는 얼마만큼이냐, 네. 이런 거에 따라 이 수혜주들이 움직이는 건데, 자연재해를 신이 아닌 이상 그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신의 영역을 우리가 그 미래성을 보고 투자한다 그랬을 때 그게 미래성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투기성인가, 도박성인가요? 도박성이겠죠? 그죠? 저는 단호히 얘기하는데 그런 신의 영역은 도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홍 전 대표님께서 여름철 뭐 태풍이 다가온다고 무조건적으로 이 뭐 폐기물 비료 쪽의 종목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장마의 크기, 이 태풍의 강도 등을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사실 확인한 이후에 거기에 가늠해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홍 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아주 정말 딱딱 이 정답만 짚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홍주원이 떴다라고 노란통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우리 홍 전 대표님께서 다양한 이 정보와 그리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 다소 짧은 50분이란 시간 이후에도 우리 홍 전 대표님과 함께 해보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오늘의 키워드는 또 어떤 게 차지했을까요? 내일 일정 및 실적입니다. 자, 일단 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내일 주요 일정과 이 실적
종목들에 관련해서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게임주들의 실적이 대거적으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이제 실적 발표도 곧 끝나가고 우리가 이제 분기 실적 이후에서 또 3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이슈에서 어떤 것을 좀 체크 포인트로 두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게임주가 네. 눈에 확 들어오네요. 게임주가 지금은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네, 좋을 수밖에 없죠. 언택트 수혜. 지금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좀 게임주 쪽으로 눈이 가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게임주가 과연 지금 여기서 탄력을 받을 만한 수급이 쏠릴 것이냐.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지금 섹터가 괜찮은 섹터들이 좀 계속 수급이 몰리고 있는 이런 섹터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주들도 이제 순환이 한 번씩 돌아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형주 쪽으로 또 순환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소형주들도 지금 조금씩 이제 순환이 살살 돌아주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게임주에 충당할 만한 수급이 지금 게임주 쪽으로 순환이 돌아줄 것이냐. 제가 그게 조금 사실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이 좀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상승은 하되 지금 시장에 관련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네,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네, 움직일 네. 경기 민감주가 가면 아무래도 성장주와 언택트가 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네. 이 섹터에 또 순환매가 나올 때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이제 보통 이제 실적이 되면은 이제 선방형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요번에는 조금 오히려 반대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제한적 상승을 가면서 네. 그리고 오히려 후반형이 되게 가능성이 조금 지금 현재 시장에서 높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CJ 제일제당이 일단 나오거든요. 음식료 관련해서의 이제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식품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고마진의 주력 제품의 판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음식료 쪽의 CJ 제일제당은 어떻게 보세요? 좋죠. 오. 네. 또 제가 제일 이 식료품 종목 중에 네. CJ 제일제당을 좀 괜찮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푸드도 있고요. 뭐 이런 종목들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종목들은 괜찮은데 그냥 안정성인 거죠. 안정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식료품주들은 지금까지 지금 괜찮아요. 네. 흐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매수 포인트, 매수 포지션을 잡을 만한 식료품주들 지금 있습니다. 저 관심 종목에도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CJ 제일제당은 제 관심 종목이 없어요. 여기 지금 실적 발표에 나오는 기업들 중에도 관심 종목이 있나요? 있죠. 몇 개 있을까요? 지금 하나 있습니다. 하나인가요? 네. 어디 업종인지만 얘기해 주시면 참 아니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알려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네.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 이제 방송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영원히 이별인 줄 알잖아요. 잠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잠깐 쉽니다. 잠깐 네. 하차를 하고 한두 달, 길게는 3달 정도를 리프레시 기간입니다. 재충전 기간으로서 조금 쉬다가 다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 동안을 또 이제 못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또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들어오시면 아마 이제 톡방도 이제 당분간 계속 쭉쭉 닫혀 있을 거예요. 오픈 채팅방도. 그러다 보니까 기회는 들어오실 기회가 이제 오늘과 이번 주 목요일밖에 없는데 맞아요. 네.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조금 풀어드릴 거예요. 네, 좀 이제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풀어드릴 거니까 관심 종목 받고 뭐 알아서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정작 방송을 쉬실 때 관심 종목을 찝어주신다. 오, 알겠습니다. 한번 돌아와서 또 어떻게 하시는지 나중에도 좀 저희가 얘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홍 전 대표님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이 다소 이 상당히 갈팡질팡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아주 완벽하고 이 철저하게 지금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짧은 50분 시간 이외에도요. 저희가 뭐 장중 그리고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뭐 딱히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네네. 뭐 친환경 뭐 이쪽, 뭐 전기차, 자동차, 백신 쪽 딱 이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전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나요? 예, 그 섹터를 제가 지금 이제 들어오시면 풀어드리겠다. 에이, 한 가지만 알려주시죠. 아니요, 그래도. 싫어요. 네, 안 돼요. 너무하시네요. 저는 네. 제 거는 무조건 비싸요. 네. 그래요? 네. 제가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뭐 그런 거죠. 한마디로 이제 가면 잘 가고, 예, 그리고 또 너무 또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비쌀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가요? 뭐 이제 금액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방송에서 네. 그냥 뭐 잠깐 5분 잠깐 틀었는데 음. 우연찮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들어오셔가 소통하고 어느 정도 좀 친해지고 이게 또 유대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 세상 너무 공짜만 바라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제 또 전공이 경제다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경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짜 치즈는 쥐 덫에만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회비용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네네. 기회비용이라는 거는요, 육체적 노동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의 귀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나의 노력과 열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기회비용에 속합니다. 이게 절대로 금전적인 부분만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네. 있는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마저도 기회비용인 거예요. 제가 고민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어떠한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거나 혹은 그런 절박함을 갖는 거 그리고 그런 절박함을 갖고 투자하는 시간들 이런 것도 다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인 게 안 들어갈 뿐인 거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공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금전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 우리 은수 앵커님께서 네. 갖고 싶은 어떠한 뭐 커피 잔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잔을 공짜로 누군가 주겠대요. 그런데 선착순이야. 그래서 12시 땡 하면은 딱 10분에게만 선착순으로 드리겠대요. 12시 딱 땡 하면은. 그러면 잠을 잘 거예요, 안 잘 거예요? 공짜로 공짜로 준대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네. 있다면요. 사실 저는 기다려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커피잔을 그렇죠. 12시 땡 하면은 그냥 준대요, 공짜로. 보석이라고 하면 네. 그 단 1분의 이 생각도 없이 바로 그렇죠. 얘기했을 텐데. 근데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평소에 자는 시간이 9시다, 네. 10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우리가 거기까지 갈라 그러는 또 시간도 분명히 들 거고 또 잠도 오고 피곤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그렇죠. 거기에 가서 줄을 서 있는 것조차도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 받을 수도 그렇게 있어요. 볼 수가 있군요.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일찍 가서 기다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루 전부터 기다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기회비용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우리가 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그 공짜 잔 하나에도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치만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은 세상 사는데 조금 한결 더 편해집니다. 원래 이 경제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하고 이제 쉽게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되게 달리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같은 경우를 이런 경제 공부를 꼭 저는 이제 필수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렵지만 좀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이걸 알게 되시면은 정말 세상 사는 게 편해집니다. 쉬워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우리 톡방에서 네. 예, 제가 또 이런 공부도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또 주식 네. 시장을 바라보면은 주식이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공부라는 거는요,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되게 어려워 보이시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주식도 되게 어려우시고, 뭐 경제는 솔직히 더 어렵고요. 거시 경제는 더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주식이 근데 종합 사이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거의 집합체인데 주식을 처음에는 차트만 보고 하시는 분이 있고, 기업 실적만 보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럼 혹은 거래량만 보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뭐 재무제표만 보고 하시는 분이 있고,
혹은 그냥 뭐 사업성만 보고 하시는 네. 분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데 정답은 없어요.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하려면 너무 머리 터지고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배울 수도 있어요. 예, 이 톡방에서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너튜브에서 홍주원이라고 치시면요, 제 수많은 강의 영상이 뜨는데 정말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접으시는 게 맞아요. 그 정도로 쉽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튜브에 주식만 쳐도 제게 나와요. 그 정도로 인기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보고 공부를 하시고, 톡방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더라도 이제 너튜브에서 홍주원이라고 검색하셔서 공부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으신 부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오픈 톡방에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경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주식 공부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성공의 길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말씀의 결과는 톡방을 들어와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홍준 대표님께 많은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찾아주고 계십니다. 무료입니다. 돈 안 받고요. 이 무료로 홍준 대표님의 전략을 세워보시면서 직접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요, 분명히 얼마나 좋은지 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이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50분이라는 이 시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홍준 대표님과 전략 세워보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